가지만 조금 제가 조금 덧붙이면은 이 작품은 사실 국립극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 국립극단에서 운영하는 그쵸 그 연구소에서 만든 작품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에서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그동안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그래서 10년 동안 10년 전에 이제 만들어져서 그동안 계속 그 지방에서 공연을 계속 이어왔었고 그러면서 이 작품의 어떤 배우들끼리의 호흡이나 그리고 작품의 어떤 디벨로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밟아왔던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공연하고 끝 이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대표작으로 개발을 해와서 이제 오늘에 이르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왜 어린이 청소년 극이냐라고 아까 우리 엘피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지점은 사실 되게 여러 군데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가령 이 작품은 원래 시라노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운문으로 쓰여진 극이잖아요. 시극의 일종인데 그래서 대사 자체가 이렇게 풀려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사는 이게 컨셉 중심으로 탁탁탁 이렇게 시처럼 나열되어 있는 그런 양상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근데 이제 지금 이 록산네를 위한 발라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풀어놓은 거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은 깃털 같은 것도 보면 사실은 마지막 장면에 시라노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바로 나의 장식 깃털.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사의 맨 마지막 말이 나의 장식 깃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이제 죽기 직전에 막 환각이 보이고 이제 막 이런 선망 증세 같은 것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오늘 밤 내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그 푸른 문턱을 넘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주름 하나 얼룩 한 점 없이 가져가는 그것은 하면서 칼을 높이 들고 막 달려나가요. 그것은 하면서 비틀거렸어요. 그랬더니 록산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몸을 숙여서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것은 하고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그녀를 딱 보면서 웃으면서 알아보고 나의 장식 깃털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원래 원작은. 그러니까 이 장식 깃털이 뭐냐 이거는 작품에서 풀어주지는 않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조금 유출해 보면은 뭐 기사로서의 기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근데 이제 깃털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틀 안에 짜여진 게 아니고 시라노란 인물을 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어떤 기사 그런 느낌. 기계는 사실 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이제 그런 함축적이고 시적인 이미지의 근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거기서 캐낼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을 이 작품은 풀어주고 있는 거죠. 깃털이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몇몇 군데를 굉장히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풀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수위에서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풀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되게 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좀 설명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마지막에 록산네의 그런 장면도 이 친구가 되게 주체적인 인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을 그렇게 각색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우주복을 입고 등장하는 그런 양상도 어떻게 보면은 해석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의 지점들을 정해놓고 설명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야 이 작품의, 저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위에서 다가갈 수 있는 고리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록산드라는 인물은 사실 굉장히 많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인물이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록산을 위한 발라드에서 나름의 해석을 한 거죠. 네, 이런 인물로 얘기되면 좋겠다. 이렇게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예,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무튼 정말 그 중간에 제가 또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그 꽃 얘기를 하면서 저도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자유롭게 이제 얘도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막 얘기를 하면서 꽃잎이 막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 너무 예뻤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면서 꽃도 굉장히 설명을 열심히 해줬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되게 쉽게
풀어지면서 그 해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말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진짜 잠을 너무 못 자고 가서 와, 음. 이해를 할 수 있으려나 싶었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이해가 쏙쏙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 피곤한데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게 잘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음, 저는 그 조율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지혜롭게 이 작품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거부감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이 작품이 궁금해졌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서치를 하는 거죠. 리서치를 해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록산을 위한 발라드에서 한 해석은 어떤 방향이었는지, 그걸 보면서 이제 원전을 또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앞부분에 코믹 릴리프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왜냐면 보는데 자꾸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웃기더라고요. 근데 나오면서 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을 보니까 앞에서 이러니까 막 개그극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되게 슬프잖아요. 무언가죠. 전략적으로 그런 거 넣은 거 아닐까요? 이게 그럴 그런 너무 수 것 있어요. 같더라고요. 저거 보고 그러니까. 나니까 저는 내용을 다 아니까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원래 그렇게 막 음, 우는 편도 아니고. 근데 진짜 많이 울더라고요. 막 마지막에 막 서로 막 엇갈린 고백도 그렇고 특히 마지막에 그 편지 읽어주는 장면 얼마나 슬퍼요. 사실 시라노였던 거 그러다 죽는 게 거기서 진짜 많이 음, 울더라고요. 그래서 막 음. 나가면서 후기를 듣는데 앞부분에서 그렇게 막 웃기길래 그냥 공연인 줄 알았는데 뒷부분에서 너무 놀랬다. 자기 막 엄청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시라노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근본적인 매력 중에 하나가 그림자.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평생을 살면서도 어떤 자기의 기계를 잃지 않는, 마지막에 이건 나의 깃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잃지 않는다라는 그 지점, 그리고 그 기계는 바로 기사로서의 기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계를 잃지 않고 살면서도 남의 그림자로 평생을 살고, 그러면서 본인이 사랑한 여성 한 명을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끝에는 오잖아요, 록사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의 삶의 궤적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CJ 스테이지업에서 마지막까지 올라갔던 커버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도 시라노가 아이디어의 근원에 있어요. 커버라는 작품이 또 그림자로 사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본인이 그림자를 살면서 또 시라노라는 작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작가들에게는 이 시라노 캐릭터가 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매력, 해석적인 측면에서의 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되풀이되는 그런 텍스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여성극단에서 하는 극단 여행자에서 하는 시라노도 또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시라노를 해석의 여지가 참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제 보고 왔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공연 좋아요. 되게 재밌고요. 다카라츠크하고 여성극을 합쳐놨습니다. 보면 음, 양식적인 측면에서, 네, 양식적인 측면에서 다카라츠크하고 여성국이 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게 동서양이 만나 있어요. 모든 지점에서. 의상, 그다음에 안무, 이런 게 퓨전인데, 그 퓨전이 억지스럽지 않아요. 네, 그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카라츠카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공연 보고 있는데. 네. 다그라지가 같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대웅 연출님의 장기가 굉장히 그 재기발랄함, 이런 것들이 아주 능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그래서 아주 여실히 그런 연출적인 비전이, 자기 컨셉이 공연 안에 너무나 잘 녹아 있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다 어떤 움직임 안에 있어요. 음, 그냥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움직임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공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죠. 왜냐면 양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네, 음, 그래서 고민이 아주 많이 들어간 공연인 거죠. 그런 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냥 드라마만 풀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양식으로 되게 단단하게 구현을 해 놔서 음, 굉장히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런타임이 길거든요. 런타임이 2시간이 넘어가는데요. 인터미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파요, 좀. 네, 그거 하나가 아쉬웠고요. 전반적으로 양식적인
어떤 다른 층의 해석을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시라노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음, 대단하네요, 시라노 네. 정. 음. 예, 예. 어제 저도 제가 예, 보면서 했던 정확한 생각이, 시라노는 참 음, 예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이구나 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음. 저도 이제 의상하시는 분이 이제 정말 한복 원단으로 막 만들어서 의상도 너무 예쁘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관심 있게 이제 봤던 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보러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서양 드레스를 입고 그 위에 쓰개치마를 얹어요. 예, 오, 록산이. 근데 음, 그게 되게 예뻐요. 그구나. 예, 그 마지막에 수녀원에 들어가잖아요, 록산이. 네네. 예, 크리스찬이 죽고 수녀원에 이제 들어가서 15년 동안 쭉 사는데, 근데 그때 록산이 입고 있는 게 일종의 상복이에요. 음, 우리 갈매기 보면은 마샤가 맨날 검은 옷만 입고 있는 네네. 것처럼. 그래서 그 어, 상복을 입고 있는데, 그 상복이 쓰개치마예요. 어, 음, 그거를 응용했어요. 그래서 감이 예를 들어 이제 서양의 복식을 나타낼 때는 굉장히 단단하고 텍스처가 되게 질긴 그런 공단 같은 감을 쓰고, 음, 위에다가 뭘 하나 얹을 때는 한복의 모티프가 들어가 있는 하늘하늘한 그런 감을 쓰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조화가 또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위에 한복에 감을 쓰니까 움직이면 그게 이렇게 막 휘날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선을 만드는 건 결국 한복의 선이 되는 거죠. 아, 입고 있는 옷은 그 코어는 서양의 옷인데 네. 전체적인 선은 한국의 선이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러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 전쟁 장면이 칼춤이에요, 칼춤. 우리나라 왜 무당들이 추는 칼춤 있죠. 어,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보통 전쟁 씬을 보면은 긴 칼을 차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한국의 칼춤 보면은 되게 짧은 칼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탁탁 굴리는. 그걸 네네. 가지고 전쟁 씬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정확하게 그 무당이 굿할 때 쓰는 칼춤을 막 춰요, 거기서.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와, 이런 오묘한 융합의 느낌이라니. 예,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저는 이거는 굉장히 연출적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어색하지가 않기 때문에. 음, 어거지로 붙어 있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런 지점이. 이렇게 또 보고 싶은 작품을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주 그냥 풍성하네요. 근데 이렇게 런타임도 길고 인터미션도 없는데 솔드아웃이랍니다. 야, 정말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지금 청취자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관객분들 수준이 너무 높아지셔가지고 진짜 아, 어떻게 있을 것 진, 같아요. 정말 저도 그걸 느끼는 게 네, 연극이 이렇게 잘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근래 느끼는 게 딱 그거예요. 연극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네, 작품만 좋으면 이제는 그니까요. 뭐 헤드 가블러 이런 것도 지금 뭐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냥 뭐 끝난 거죠. 그런 두 작품도. 이혜영 배우가 나오고 이용혜 배우가 나오니까 기획적으로도 너무 어, 훌륭하고요. 네. 저는 이게 두 개를 또 이미 다 예매를 해놨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럼요. 예, 네, 말도 못하죠. 두 개를 비교해서 다들 얘기하고 싶어 할 거고, 그러니까요. 예, 누가 잘했니, 막 이럴 거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거리를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기획인 거죠. 아무튼 또 이게 또 시라노를 가지고 록산느의 시각의 입장에서 록산느의 발라드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그 입장에서 이걸 또 바라보는 작품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또 청소년극이고 그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또 공연을 하면서 뭐 토론 같은 것도 하고 모여서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예술가와의 대화 시간도 있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또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사실 공연을 보는 것도 재밌는데 이제는 이런 게 또 같이 있으면 더 이게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늘 공연의 이 평론이나 이런 것에 저희도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같이 공연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아요. 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저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너무 공부할 것도 많고, 음, 이게 정말 좋은 예시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다만 약간 제가 그 교육이라는 키워드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가,
뭔가 모든 해석이 길잡이도 그렇고 음. 약간 진정한 자아 찾기, 뭔가 현재의 삶, 이런 뭔가 교훈적인 키워드가 자꾸 떠오르는 게 있긴 했는데, 근데 뭐 제가 청소년의 입장으로 본 건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어, 너무 괜찮은 주제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지금 우리 LP님이 얘기해주신 이 지점이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연구 주제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특히 진짜 뮤지컬에는 진정한 자아 찾기란 이 주제가 제가 보기에 거의 모든 작품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네, 거의 모든 작품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요. 자기 음, 어떤 인물, 나 자신, 맞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그 나 자신의 다양성을 인정받고 싶은, 음, 나는 되게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고, 음, 이런 개별적인 존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완벽하지 않고, 지금 완전하지 않고, 결함투성이어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야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든 작품의 주제인 것 같아요. 음,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내려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 안 진리할까? 이런 주제. 음, 저는 제 눈엔 이게 되게 낯설어 보였거든요. 음, 물론 굉장히 중요한 당연히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당연히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모든 작품이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전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다각도의 고민을 해서 논문을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그리고 생각을 좀 이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극과 청소년식이라는 그 특이점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나 자신에 대한 주체성을 찾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래야만 자신의 미래를 본인이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모든 것이 빨리 빨리 변하고 AI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지금 이런 시대에서는 내가 나의 어떤 자존감과 내 자신의 개별적 주체성을 잘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그냥 시류에 휩쓸려 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 끌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한데 그게 20, 30대가 즐기는 작품들까지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음. 라는 게 과연 우리 시대에 뭘 얘기하는 것일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궁금한 게 그럼 그 이전에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그 이전에는 그럼 주제가 지금하고는 달랐겠죠? 네, 그러니까 창작 뮤지컬이 일단 많이 없기도 했고, 음, 우리나라에서 보통 창작자들이 많이 배출되기 시작했던 시기를 2010년 이후로 보는데, 왜냐면은 그 이후에 많은 그 등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많은 제작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데뷔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 이제 작가들, 작곡가들이 씬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네. 전에는 사실 내가 어떤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제작사에서 그걸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창작진들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고 루트도 이제 없었는데 음,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런 루트가 생긴 거잖아요.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생겨서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창작진들이 이제 현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다 그 얘기다라는 거죠. 저는. 음, 어떤 방식도 다르고 뭐 맥락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양식도 다르지만 하지만 잘 보면 공통된 지점에 딱 그 얘기가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연구 주제다 이거. 그런 그러네요. 생각을 좀 예. 잘 되는 작품들은 그 주제가 빠지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네, 킹키부츠 너무 당연하고요. 그럼요. 사실 뭐 긴김밤도 사실상 펭귄의 자아찾기 아닐까요? 그럼요. 예, 그럼요. 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10년대에 잘 됐던 작품이 그 시대에 비교해서 요즘 그렇게 많이 흥행하진 못하는 것 같아서 저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망달릴 때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다각도로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 기대하고 생각을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별점을 주자면 저는 솔직히 이 공연 5.0 너무 주고 싶고요. 네, 5.0, 5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자아찾기 이야기 해주셨는데 늘 제가 너무나도 의문이 있고 분노하는 지점이었던 록산느는 그래서 어떻게? 라는 지점을 너무 재밌게 또 신선하게 표현을 해줬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이게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 큰 점수 드리고 싶고요. 예, 다음에도 또 이런 재밌는 고전을 또 재밌게 해석한 청소년극이 있다면 좀 무조건 보고 올 것 같습니다.